네, 박빌딩입니다. 오늘 10월 21일 금요일날 오전부로 모아타운 26개 후보 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총 39개가 신청을 해서 26개가 뽑혔는데요. 이 미선정된 구역들도 권리선정위를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미선정 되었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투기가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요건들을 원천 차단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도 3차 공모를 준비하면 되겠는데요. 자, 내용 하나씩 살펴볼게요. 주민 갈등이나 투기가 우려되는 예상지역, 반포일동을 포함해서 합정동까지 7개 지역은 미선정이 되었는데요. 반포일동 자료 지금 바로 한번 보실 텐데, 여기가 지하철에서 멀어도 평당가가 6천, 7천, 8천, 어떤 건 1억 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당 가치가 뭐 강남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싼 것도 있지만, 이 일대가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호재라든지 반포동 일대가 워낙에 비싸니까 땅값 자체가 비싸요. 이 정비사업 자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보다 아파트로 받았을 때 재산 가치가 높아야 사업성이 좋다라고 확신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단독 다가구 소유자들이 꽤 많고 이제 평당가가 워낙에 높으니까 모아타운에 대한 사업성을 쉽게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후보지로 지정이 돼도 조합 설립까지 넘어가려면 동의율이 나와야 되는데, 단독 다가구 소유자들 반대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쉽지만 미선정 구역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청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 1종이지만 이번에 2040 도시기본계획 보면 소규모 주택 빈집 특례법으로 진행되는 이런 소규모 정비사업들은 그 완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고루 검토해 보고 나서 추후에 발표 예정이라고 체크가 돼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강남이라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없어요. 요것만 맞으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뽑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또 도정법이 개정이 된 게, 원래 철근 콘크리트는 30년이 넘어야지 노후주택이었는데 반지하가 있는 거는 예외적으로 20년만 돼도 빨간 벽돌집처럼 노후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개정안이 있었죠. 이 가점, 채점 기준에 이번에 바뀐 조례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습 침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 검토라고 체크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미선정된 구역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선정일이 10월 27일로 픽스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3차, 4차도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26개가 뽑혔는데 이 중에서 제가 응봉동 빨갛게 체크되어 있어요. 이번에 응봉동이 뽑힘으로써 그동안 무시당했던 일종 일반 주거 지역들도 신청을 할 수 있는 루트가 개척이 됐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성동구 응봉동 265번지 일대 제가 왼쪽에 구역계 그려놨고 우측에는 플라넷으로 노후도를 체크해놨죠. 노후도만 놓고 보면 여기도 신통이나 공공재개발이 되는데, 그동안에는 신통이든 공공이든 일종은 무조건 제외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모아타운에서는 뽑았죠. 이 말은 뭐냐면 서울시의 은평구 가련 2구역도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노후도가 90%대거든요. 근데 일종이라서 그동안은 철저하게 제외당했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가련 2구역도 모아타운으로 추진할 수 있는 루트가 개척이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 미리 인지를 해놓으셨다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노후도도 심한데도 모아타운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셔라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중에서 제가 원희로 4가, 자양 4동, 월계동 500번, 천호동 123의 2번지일 때는 초록색으로 체크를 했는데, 제가 작년에 다 추천해드렸던 지역이에요. 소액 가지고 어떤 결과가 산출이 됐는지 보실게요. 제가 자양 4동 이 1구역 2구역 위쪽에 자양 1 재건축 롯데캐슬 시그니처 바로 위쪽에 이 지역을 제가 작년 11월 달에 실투자 2억 원으로 추천해드렸죠. 이때는 투룸 5억이면 샀어요. 전세 3억이고 실투자 그래서 2억대였는데 후보지 발표 오늘 났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금액이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일단은 지금 살라고 하더라도 6억이 넘어가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동의서 진구 전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싸게 투자하거든요. 비싸게 돈 주고 사는 건 투자가 아니죠. 그냥 매수죠. 투자는 좀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선점이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고, 자, 두 번째는 월계동 500번지. 여기는 광원대 역세권 근처거든요. 제가 여기는 5천만 원 실투자로 2020년 2월 달에 추천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제가 역세권 시프트로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일단 모아타운으로 8만 5천 제곱미터가 지정 고시 됐습니다. 여기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 몰려있고 학원가도 밀집해 있고 광원대 쪽에 GTX 들어오면서 개발 호재가 다양하니까 쌀 때 사놓으셨던 분들은 지금 일단 모아타운으로 지정됐지만 시프트로 나중에 바꿔서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천천히 이제부터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만큼 먼저 선점해서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천호동 113의 2번지. 여기는 조금 명칭이 바뀌었는데, 여기가 과거에는 천호동 91-52번지였고 여기가 13년도에 해지됐던 재개발 지역이에요. 지금 모아타운으로 그 노후도가 다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으로 후보지 지정이 됐죠. 여기도 제가 올해 상반기에 7천 투자로 추천을 해드렸던 지역인데, 이렇게 수익 투자에서 지구 지정된 거 보면 제가 더 뿌듯합니다. 그래서 미리 선점 투자하셨던 분들 축하드립니다 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권리산정일이 10월 27일인데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권리산정일까지 건축 허가가 아니라 착공신고입니다. 착공신고. 건축 허가는요, 개발업자가 땅을 매입하기 전에 파시는 분이 먼저 건축 허가를 받아서 제가 잔금 때 승계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명도 다 끝나고 철거도 허가 받아야 돼요. 요즘에 철거 심의가 굉장히 까다롭죠. 광주에서 한번 붕괴 사고 있고 나서부터는요. 그래서 철거가 끝나면 멸실 신고해야 되고 그 이후에 되는 게 착공 신고입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의 기준이 아니라 착공 신고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이 되냐, 신축이어도 되냐, 마냐, 이게 기준점이 명확하게 잡히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착공 신고를 해도 일단은 건축 공정을 끝나고 나서 보존 등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보존 등기가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모아타운 신청한 곳 중에서도 이미 동의율이 한 60%, 70% 넘어가는 곳들은 착공 신고 받은 신축 매물 소액 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요건 투자하시면 진짜 위험합니다. 보존 등기가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나야 돼요. 그래서 1단계는 착공 신고, 2단계는 그 신고 받은 주택들이 조합 설립 인가 80% 전까지 등기가 나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이번 후보지 지역에 소액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도 이 물딱지가 되지 않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지금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죠. 모아타운 후보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어도 조합 설립까지는 진짜 어려울 지역들, 넘어야 될 난제들이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크게 제가 3개 구역을 압축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합정동 369번지 일대입니다. 자, 여기는 작년도에도 신통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신통을 추진했는데 탈락됐어요. 미선정 구역으로 거래구역으로 묶인 것도 아니고 그냥 탈락이 됐는데,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했는데 후보지로 지정이 됐죠. 근데 여기가 왜 난제가 있냐면, 바로 우측에 보시면 당리발전소가 있고, 이 발전소가 공원화되면서 상수동에 있던 그 홍대 라인들이 이쪽으로 지금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권리가도 높아지고 있고 임대료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꼬마 빌딩 거래 사례도 굉장히 많이 2021년도 22년도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지들도 3개 이상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상권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실거래가 보시게 되면 뭐 싼 게 6천, 그냥 평균적인 게 8천, 비싼 거 지금 1억까지 실거래가가 있어요. 그래서 반포동 케이스 를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후보지로 지정이 돼도 동의율 80%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난제들을 추진위에서 잘 풀어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구역별로 나눠져 있는 구역별로 동의율이 비슷하게 80%가 나와야 건축심의 받아서 나중에 뭐 용적률 인센티브 받을 거 받고 용도구역도 종상향 해주고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난제들을 잘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값 비싸면 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합정동 369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는 마포구 중동 78번지 일대. 여기는 이 구역 상당부는 노후도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좀 소액 투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지역인데 이번에 모아타운 신청을 했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운데 중학교 있고 초등학교 있어서 이 두 블럭 제외하고 위아래에서 건축이 돼야 되는데 밑에 계룡 아파트 껴 있거든요. 이 아파트 34평, 가격대가 싼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계룡 아파트에서 동의서가 나와서 나중에 설계가 잘 나와야 되는데 이 위에 땅 조금 아래 땅 조금 갖고 과연 조합원들의 그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설계안이 나올지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후보지를 일단 지정은 됐지만 80% 조합 설립인가 뭐 동의서 진구를 해서 설계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향후에 추진을 할지 말지 이 결과가 좀 달리될 수 있다는 부분 좀 설명드리겠고요. 그래서 구역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설계가 잘 빠져야 되거든요. 자, 세 번째는 도림동 247의 48번지입니다. 여기도 제가 눈독 들이고 있던 지역인데 지금 이 중공업 지역 밑으로는 신축 빌라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쪽만으로 안 되니까 중공업 지역까지 포괄적으로 해야 노후도가 맞춰지겠죠. 여기가 지금 우측 하단 보시면 도림사거리가 있는데 신안산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예정지가 아니라 확정지입니다. 확정지. 23년도 하반기 개통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미 공사가 들어간 지역이라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도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지만 이 동의서가 바뀌어서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사업으로 또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으로 갈지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물론 후보지로 지정됐지만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라든지 의견 충돌을 통해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바꾸게 되면 이 사업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루 살피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입지 워낙에 좋죠. 영등포 밑에 있고 지하철 개통되면 500m 안에 이게 다 들어오거든요. 1차 학세권은 또 준주거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고밀개발로 가면은 용적률을 높게 받을 수 있는데 모아타운으로 간 게 저는 좀 약간 의아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뭐 모아타운으로라도 후보 지정이 됐고 향후에 동의서는 바꿔서 재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요 3개 지역들은 일단 모아타운으로 후보지 지정은 됐지만 변수가 있는 지역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 항상 후보지 지정되기 전에 먼저 하는 게 투자고 싸게 사서 좀 시간 투자하는 게 투자입니다. 비싸게 주고 사서 하는 거는 투자가
아니라 그냥 매매거든요. 매매. 투자를 좀 소자본이더라도 좀 똑똑하게 잘 굴리시면 큰 수익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지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브리핑을 하고 있죠. 어떤 거를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되고, 이 지역은 노후도가 충족되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 거듭 알고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궁금하신 분들은 1대1 무료 상담도 하고 있고, 강의도 지금 코로나가 이제 거의 뭐 종식됐기 때문에 증원을 통해서 계속 횟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거나 투자를 이제 입문 계획 중이신 분들은 전화 주시고 오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